네, 반갑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간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 서남과 인성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또, 네,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저 PBR 종목입니다. KB금융,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차도 포함되네요. 인기검색 상위 종목 현대차까지 해서 저 PBR 종목 되어 있고요. CCS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네, 서남과 같은 연결고리에 있으면서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뭐부터 볼까요? 서남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하락했네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볼 수는 없고요. 차익 매도가 지금 많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위쪽 라인 때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차익 매도가 나왔고 거래량이 좀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밀리는 것은 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 전에 이제 기관들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같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아마도 주가를 조금, 네,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갭을 뚫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멈췄다라는 것은 반등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바로 매도하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이게 3월 4일날 발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고 매수를 더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쪽 금요일날 저점이 됐죠. 7,690원, 7,700원 정도만 지켜주게 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즉, 더 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일단 플러스 쪽을 통해서 8,000원 이상대에서부터 일단 시작할 수 있다라면 괜찮아 보이죠. 8,000원까지만 간다라면은 현재까지에 비해서 한 5%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 이상 상승 출발을 했다. 그렇다면 일단 보는 게 유지하겠죠. 그냥 보유하시는 게 굉장히 유해 보이고요. 지금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10,000원대에 걸쳐져 있는 이 매물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를 시키려면 단박에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강력한 재료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심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쪽 지지라인만 지켜지게 된다면 일단 매도보다는 뚫고 넘어가는 쪽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확답을 드리기엔 좀 어려운 테마 쪽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렇다.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치고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살아있을 거고요. 재료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은 이렇습니다. 네, 더 내리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는 게 맞다. 대신에 반등이 치고 넘어갔을 때 8,000원 이상이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0원 이상 시초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10,000원에 대한 저항대를 한 방에 뚫어버린다면 주가가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성정보 한번 볼까요?
서남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좀 가격대가 더 많이 낮아지면 그때는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겠는데, 가격이 많이 낮아지는 시점까지 간다라면은 아마 재료의 소멸 시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매수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인성 정보 보겠습니다. 상한가네요. 상한가.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상한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원격 진료.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기업들도 같이 올라간 모습이 있는데, 일단 거래량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인성 정보가 좀 거래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볼 건데, 자, 일단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데, 왜냐면 이제 비대면, 네, 뭐 이렇게 파업 뭐 이런 거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의대 증원을 충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 본다라면 이런 기업들의 연속성은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만 주가가 올라간 시점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정책에 맞서는 그 포인트가 뭐 주가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책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면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네, 더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글쎄요. 네.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고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와 같은 부분들은 보통은 실버 그 다음에 이제 뭐 AI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의료 쪽 관련한 부분들도 AI로 연결해서 많이들 우리가 그 판단을 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죠.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시기로 이제 판단하셔야 되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권을 가진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상한가 잔량도 제법 많네요. 130만 주. 이 정도면은 뭐 네. 추가 상승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따라들어가기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들어가기 어렵다라면 네, 이거는 그냥 유지를 그냥 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만 그대로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사항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고기 정도까지만 네,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KB금융 볼게요. 이젠 저 PBR 종목인데 약세를 좀 보이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잖아요.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그냥 또 막 치고 가는 겁니다. 네, 일단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 매수가 은행주나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네,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PBR 종목이 왜 주목을 받느냐? 기업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날 정부 정책으로 발표가 된대요. 보통은 이제 명절 지나고 바로 발표될 거다 해서 저는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될 걸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걸 넘어서서 2월 말에 발표가 되네요. 26일날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주일 더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 정책이 발표가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 소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료를 통해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될 텐데 지금은 그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네,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배당 기준일이 좀 빠르게 진행되죠. 23일이었던가요? 뭐 그 정도라서, 약간, 네, 조금 이 배당 기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손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매도 의견을 해서 이미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금융주 섹터 쪽에서는 그다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왜냐면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은행주들은 조금 가라앉게 되면, 물론 초기에는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알고 진행하는 부분에 조금 부담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서 저는 매도를 일찌감치 치고 수익 실현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 갖고 계신다면 매도보다는 홀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게 새로운 주간이죠. 다음 주, 네, 19일부터 23일 정도 기간 안에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밑에서부터 올려주면서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만 일단 보시고요. 아래쪽 지지라인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62,500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도 고생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저 PBR이죠. 0.39밖에 안 나와요, PBR이. 그리고 흑자 전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추세도 바뀌어 나가는 그런 형태. 좋습니다. 아래쪽 지지선 잘 만들어져 있고요. 원래 이 종목 지지선은 2만원이었어요. 2만원이었는데, 뭐, 전기요금 올린다, 안 올린다, 적자다, 아니다, 뭐 그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헤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런 자리들이 지나고 보면 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들이잖아요. 18,000원, 19,000원 이럴 때 매수하셨다라면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 여전히 들어가셨다면 괜찮아 보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흑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긍정적이 되겠죠. 특히 이 저 PBR 종목으로 또 구분이 된다면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들 매수가 쭉 하고 집중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관들 매수도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외국인 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매수도 같이 증가합니다. 실제적으로 더 뒤로 가게 되면 작년 말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은 못난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실적도 좋아져. 그 다음에 저 PBR 종목으로 인해서 수급도 들어와죠. 정책적인 수혜도 입어. 그렇다면 나쁠 게 없죠. 추세도 바뀌었겠다. 지지선은 2만원입니다. 가지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2만원대 지지선 확인하시고 매수 접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는 네, 무지막지합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최강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매수가 그냥 막 쭉쭉 올라가는 거고요. 요즘은 호재가 굉장히 많죠. 네, 뭐 제네시스 자동차가 뭐 잘 팔리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전기차 시장도 점점 네, 현대차에게는 도움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판매량,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탑을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 작년에는 현대차가 실적이 가장 좋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저평가되면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아직도 퍼가 0.75 정도 나와 있고요. 증권사의 목표치는 32만원 정도, 저는 34만원에서, 네, 35만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15조잖아요. 15조면은 사실 지금의 2배, 한 50만원까지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겠는가는 아직은 미지수죠. 지금은 이제 워낙에 주가가 안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던 거고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2022년도 8, 9월경부터 매수를 시작했던 것을 감안해 보신다면 얘네들은 이 저 PBR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거기에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었을 거다 판단됩니다. 지금은 매물대 구간이잖아요. 24만원이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딱 내려왔다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돌파해 놓고 들어왔을 때 지지선은 24만원에서 만들어주니까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지금 정고점 28만 9천원 나와 있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거다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비중도 많아가지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만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중간에 매도 여기 매도 포인트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홀딩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정이 굉장히 얕게 지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가면 적어도 21만원 요 정도 전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봤자 한 23만원 요 정도 라인대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도 안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횡보가 나가든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더 치고 올라가든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피치사로부터 신용등급이 A등급까지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냥 매수가 막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현대차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도주 업종이라고 구분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24년도 넘어서 25년도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랠리 이거 잠깐 올라간 걸로 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대로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 뭐 꼭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매도보다는 홀딩, 떨어지면 더 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매수 의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붙들고 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CCS 한번 볼게요. CCS는 급등이에요. 급등.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도 지금 초전도체잖아요. 근데 얘 혼자 급등이고요. 지금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무지막지한 상승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얘는 뭔데? 라는 생각이긴 한데 물론 차익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초전도체가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대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대장은 신성대대테크 아닙니까? 근데 그것 역시도 오늘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지 혼자 잘났다고 하면 올라가. 자,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요. PBR도 높고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은 별로 없지만 유보율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해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투자 경고 딱지도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긴 한데요. 완전히 지금 넘어서는 모습에서 역사적 신고가 딱 해놓고 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대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크죠. 이평선을 역배로서부터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2,500원 지지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보면은 이제 투자 경고 딱지 들어가면서 하루 정도 쉬었다 갔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4,500원, 4,000원 5일선도 그 정도. 그러면 지지선은 여기에 잡힌다는 얘기죠. 4,000원에서 4,500원 구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아직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니까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밀어 올리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가 형성되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또 계속 전혀 다른 것과 관계없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가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보셨던 선암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예상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어떤 포지션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정답입니다. 다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개 종목이네요. 서남, 인성정보, KB금융, 한국전력, 현대차와 CCS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시장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투자하실 맛들이 좀 나실 것 같은데, 네, 잘들, 좀 다독거리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